헤더를 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로고는 왼쪽에 붙어야겠죠? 쉽게 왼쪽 정렬 위에 보시면 헤더 프레임 선택하고 상단에 왼쪽 버튼 띵 누르면 이렇게 붙겠죠? 자, 붙었는데 너무 바깥에 가 있다. 그럼 조금 보기 싫으니까 약간 줄인 다음에 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움직이셔도 전혀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주는 이유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니까 일부러 약간 조절을 해서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일부러 요 로고를 그냥 요 빨간색 가이드라인에 얼추 맞게끔 일부러 했어요.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물론 바깥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 요 나이들 나머지들 안에 들어있는 거 컨테이너라고 영역 잡혀 있죠. 안에 들어있는 거 자, 뭔가 복잡하게 있네요. 자, 제가 만든 거랑 좀 달라서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얘는 또 뭐니? 톡을 쓱, 쓱, 쓱. 뭐지? 저 끝에 있네요. 뭔지 모르겠네. 일단 안 보이니까 나중에 저거는 보도록 하고 자, 네이버 네비바 브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좀 웃기긴 하네요. 자, 아까도 끄집어낼게요. 자, 위치상 뭐가 좀 안 맞아요. 자, 컨테이너 자체가 원래는 프레임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프레임은 그대로 놓고 자, 그럼 컨테이너 안에 넣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자, 나머지들을 지금 보면 요 컬랩스 얘네들이죠.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울게요. 자, 컬렉스 네비바 컬립스 이름 특이하구나. 자, 얘네들을 일단 숨겨놓고 오른쪽 끝에 들어가는 아이를 쓱 끌고 와서 맞추겠습니다. 아이구야. 자, 네비 브랜드 왼쪽 정렬로 바꿀게요. 센터 돼 있죠, 지금? 자, 네비 브랜드도 이상해요. 브랜드 뭐 네임이라고 그대로 쓰던지 아니면 뭐 사이트 H1이라 로고로 쓰던지 써야지. 요거 센터가 아니라 요거 왼쪽 기준으로 가겠죠. 위아래 기준으로 보면 가운데 하실 것인지 탑 하실 것인지 맞추세요. 그럼 감싸고 있는 전체 사이즈 조정해도 이제는 틀어지지 않겠죠? 딱 끝에 맞춰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얘네는 일단 숨겨놨고 일단 디자인 안하고 별도의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새로운 프레임이 하나 들어가겠죠? 자, 요 자리 내용 보고 요 붉은색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붉은색에 맞춰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이 직접 재십시오. 저는 40픽셀에 40픽셀 사이즈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던 로고처럼 맞춰놓고 쓸게요. 딱 가운데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거의 가운데 오게끔. 그래서 전체 큰 틀 기준으로 안 보이니까 색깔 간단하게 넣고 하겠습니다. 필 하나 채워서 임의로 채웠어요. 자, 위아래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감싸고 있는 헤더 안에 그렸으니까 그 안에 정 가운데로 배치가 될 거예요. 뒤에 광고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 있군요. 나중에 이거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버튼이잖아요. 버튼을 가져와서 뭐 내비게이션 버튼이라고 하나 영역 이름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들어갈 형태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굳이 이 안에 들어간 디자인 자체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스톱. 만약에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 뭐 아이코니파이드를 쓰시든 뭘 쓰시든 해서
담으시면 됩니다. 아이코니파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 검색을 했을 때 어디에 담을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버튼 안에 담을 거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내가 필요한 거 선택하고, 아래 필요한 색상을, 오른쪽에 아까 보니까 색깔들이 쭉 있더라고요. 선택을 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이즈, 높이값 사이즈를 언급을 해놓고, 어디 안에 지정된 영역, 왼쪽에 지정을 먼저 해놨으니까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갈 영역을 따라서 맞춰주고, L을 안에 들어갈 아이콘을 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류해서 그렇지 않다면 조절을 해서 임포트 시키면 그 안에 쏙 하고 들어가 줍니다. 배경이 흰색이니까 똑같이 흰색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자 넣었어요. 그럼 배경에 들어가는 색깔은 필요가 없으니까 색깔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아이코니파이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에 조금 편리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요 아이의 이름을 뭐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를 지우시던지 같이 쓰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아이코니파이로 불러와서 똑같은 기능을 쓰시던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해주었다는 것까지만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 아이를 차후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형상까지도 옆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요대로만 가겠습니다. 자, 차후에 요거 수정할 겁니다. 아직 따로 언급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눈만 꺼놨을 뿐이고요. 피그마에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뭔가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찾아본다면 몇몇 기능들은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위에다 다른 표시를 한다던가 요 사이에다가 그냥 어떤 아이콘을 좀 집어넣게끔 이모지 같은 걸 집어넣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사용하신다던가 뭐 그런 수밖에는 일단은 없다. 요런 이모지는 아마 안 들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동그라미 같은 거는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패스. 그러고 나서 밑에 거. 자, 광고 자체의 높이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광고 높이도 좀 변경을 하고 싶다면 뭔가 중간 처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텔 68이라고 하는 경우는 태블릿의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 기준으로 보는 건데 세로가 좀 긴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높이가 좀 아무래도 작겠죠. 전체적으로 꼭 이 높이를 따르는 건 아니고 더 길어지게 만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높이 값을 793이 아니라 저는 1024로 높이 값 변경하겠습니다. 아래쪽 길어진 거 보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밑에도 같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원본 파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통째로 오토레이어스 걸어놨더라고요. 안에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게끔.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리하게는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지워놨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밑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아래로 쓱 끄집어 내려놓을게요. 자, 섹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꽉 차게 될 것 같으니 안에 인디케이터는 잠깐 눈을 끄고요. 자, 프레임의 필터와 이미지는 그대로 늘어나 줘야 될 테니까 조정합니다. 조금 크게 늘어나도 관계가 없는 게
저는 이 섹션에서 이번에 넘치면 클립으로 숨겨 놓을 거거든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인디케이터가 넘치면 가려지게 되겠죠. 어차피 모양을 딱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큰 프레임, 자, 섹션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1024로 바꿔놓고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도 저는 1024 맞춰서 늘어나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 자, 필요하다면 조정하십시오. 1024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이미 넘치는 거 처리했으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하시면 건들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래 놓고 나서 아래쪽에 조금 허해 보이니까 인디케이터 이제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안 보이니까 조금 다시 켜서 사이즈 수정해 줘야겠네요. 태블릿에서 들어가는 내용 중에 안에 서포트로 들어가 있는 글씨는 안 보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내용 중에 설명 글들은 지울까요? 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대한 자유예요.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가는 사이즈들 콜 MD4라고 써 있는데 크니까 저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포트 누르고 줄일 겁니다. 줄일 건데 제대로 사이즈가 반영이 안 되네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사실 좋게 만들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내용이 글만 달라지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를 컴파운드 걸어 놓고 썼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컴파운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자,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저는 컴파운드로 걸어줄 겁니다. 띡. 그러고 나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할 거예요. 카피 됐죠? 그럼 첫 번째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컴파운드 걸겠죠. 나 원본을 따로 두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만들어서 카피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게 더 좋긴 해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오른쪽에 들어간 요 텍스트니까 바꿔치기 하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들어있는 카드는 없어도 되겠죠? 카드 하나 지웠어요 그냥. 파란 거 파란 것도 지울 건데 단 여기 들어있는 색깔만 바꿀 거다라는 것만 참고하십시오. 즉 카피 앤 페이스트 걸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 카피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이 틀을 감싸고 있는 카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배경 색깔에서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나? 자, 여기서 할까요? 필 컬러를 안되네. 감싸는 데 되구나. 색깔을 프라이머리 기본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정합니다. 틀의 색깔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죠. 요거 사실 여기다가 바꿔주면 되는군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자, 그건 필요 없군요. 안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아이콘 색깔만 화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든 텍스트든 아이콘이니까 텍스트로 봐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모두 다 같은 컴포넌트를 보고 있으니 마지막에 있는 i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놨으면 사실은 편했을 거예요. 자,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서 수정을 하고 싶기는 하죠. 근데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다시 수정하기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하자고요. 자, 세 개가 첫 번째 i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감싼 거부터 보면, 자, 감싼 거는 사이 간격만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걸 감싸고 있는 뷰 인디케이션을 보면 위를 기준으로 높이 값이 그냥 마음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에 보시면 프레임즈 요 끝에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안에 있는 규격대로 그냥 띡 하고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요거 끝에 거.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눌러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안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원본 하나만 이제 건드리면 같이 변할 겁니다. 자, 이제 수정해 볼게요. 원본에서 무엇으로 바꿀 거냐? 얘를 150 정도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도 같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같이 줄었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돼요. 이유는 감싸고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자식은 픽스드 위드, 고정값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게 제일 문제예요. 피그마 할 때는. 겉에 부모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아이를 고정이 아니라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따라갈 거냐? 내용 보자고요. 안에 맞춰 들어갈 거니, 채울 거니, 알아서 늘어나서 채울 거니.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채울 거니, 아니면 맞춰서 뭘 처리할 거니. 이건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둘 모두 꽉 채우는 걸로 해놨어요. 어차피 이미지가 없으니까. 감싸는 아이를 가로값 150으로 줄여봅니다. 같이 줄었죠? 다시 한 번 더. 자, 틀 기준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군가를 봤더니 이 사이즈가 컨테인스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고정값으로 할 거니 아니면 휴구 컨텐츠 필 컨테이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딱히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해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써보시면 금방 알아요. 요거는 아마 안쪽에 들어있는 텍스트만큼, 요 안에 공간들만큼 여유있게 채워주는 기능일 거고요. 안에 딱 방향키가 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 컨테이너로 돼 있으면 바깥쪽 감싸고 있는 틀 기준으로 갈 거야, 이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감싸고 있는 틀 기준으로 갈 거고, 감싸고 있는 틀의 사이즈를 가로 150으로 줄이니까 3개가 같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제목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자고요. H3로 만들어 놨네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을 보니까 다른 사이즈가 있습니다. 16, 14 식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맞춰주면 되겠네요. 이때 자, 저는 14로 일단 줄여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나가 있죠.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박스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텍스트 기준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한 줄짜리냐, 틀 기준으로 다 갈 거냐, 뭐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제가 조정했더니 같이 변경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아이콘 리사이즈, 아이콘의 사이즈도 변경하실 거라면 고정, 가로 세로 비율 고정해 놓고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아쉽게도 소수점을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사이즈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감안하시고 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자, 14픽셀, 16픽셀 원하시는 사이즈 한 번 더 점검. 안에 들어있는 터치 누르는 게 너무 크다 싶으면 좀 더 조절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높이만 조절해도 될 것 같아서 쓱 조절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자,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 카드 아이템 요거는 지금 오토 레이아웃이죠. 자, 오토 레이아웃 컨트롤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데 오토 레이아웃에 보면 오른쪽 끝에 여기 믹스드로 되어 있고 이 끝에 보면 이가 뭐냐면 패딩 처리 값이 들어가 있어요. 패딩을 이렇게 넣어놨으니 앞만 움직여도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왼쪽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텍스트나 내용들을 작업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텍스트 라인에이트는 이 끝에 있는 메뉴 점 누르시면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타일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라인헤이트가 보이질 않아요. 막혀있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풀고자 하신다면 아예 직접 수정으로 들어가서 바꾸시거나 아니면 강제로 스타일을 끄는 다음에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약간의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이 없어서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여기 라인헤이트가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인디케이터를 조금 조절을 해 봤습니다. 전체 감싸고 있는 아이가 꽤 크니 이제 맞춰서 다시 띡 사이즈 맞게 조절을 좀 해주고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내려가는 게 좋다면 위치 선정해서 다시 재배치해 주시고 광고에 들어가는 실제 본문의 내용이 약간 위에 있다 싶으신다면 약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만 이건 사이즈마다 약간 위치가 달라질 거니까 어느 정도만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뒤에 있는 필터 효과 낸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잘 보여서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주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시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꽤 오래 걸리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컨트롤해도 그 다음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즉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하고요. 이때 위쪽에 있는 거 가운데 고정이 아니라 양쪽 끝에 옮기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헤더의 위치는 센터가 아니라 이제 레프트 앤 라이트로 바꿔주셔야 왼쪽 고정됐죠? 그럼 위에 있는 거 자, 늘어나 볼게요. 즉 값은 늘어나는데 안에 있는 i가 늘어나지 않죠? 또 바꿔줘야죠. 그러면 컨테이너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레프트 앤 라이트 안에 들어있는 왼쪽으로 자 보시면
잘 됐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컨테이너 그룹이죠. 헤더가 제가 앱 레프트 앤 라이트로 바꿨어요. 자, 전체를 늘렸어요. 그 중에 헤더를 봤어요. 레프트 앤 라이트로 돼 있으니까 보시면 끝까지 가 있어요.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밑에 있는 컨테이너를 봤어요. 왼쪽, 오른쪽에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브랜드 네임을 봤더니 레프트 라이트 체크돼 있죠. 로고가 지금 그래서 커지고 있잖아요. 뭐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 브랜드 네임을 제가 레프트로 바꿔놓습니다. 안에 있는 내비 버튼을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바꿔놓습니다. 오른쪽 끝에 갈 거, 왼쪽 끝에 갈 거. 그러고 나서 다시 그룹을 딱 보면 믹스돼 있죠. 풀려 있어요. 왜지? 그룹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감싸고 있는 이 헤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이 아이에서 그룹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꿔버리면 안에 있는 이 두 개 모두 이 그룹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그대로 똑같이 변화를 내버려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제가 레이아웃 배치할 때 제일 처음 헷갈렸던 개념이 이거였어요. 왜 그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컨스테인츠 위치가 가지 않을까? 자, 그룹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위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늘렸더니 이제는 위에 것까지 설정한 건 제대로 먹었습니다. 자, 여기는 헤더 했고 섹션 했고 아티클. 자, 이 부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하려고 봤더니 자, 위에서부터 했죠? 딱 맞춰놓고 6개 그냥 2개, 2개, 2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위치 옮기면 그냥 늘어나게 만들죠 뭐. 그게 낫겠죠. 자, 그럼 왜 안에 들어있는 배치를 조금 많이 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티클부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밑으로 자, 끄집어 내려서 해놓고 요거 그대로 배치를 다시 주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 위에 있는 거 쭉 들어가 있고요. 요 타이틀과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버리면 밑에 있는 게 위에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선택하면 요 아래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 내용을 보면 가로 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얘기 드린 개념과 똑같아요. 하나를 컴파운드 걸어놓고 카피해서 내용 수정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는 제가 일부러 위쪽에서 그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하나를 그냥 통째로 빼서 하겠습니다. 하나를 아무거나 카피해서 바깥쪽에 완전히 빼도록 하죠. 자, 드래그 하면은 안쪽에 들어있다가도 빠지겠죠?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달라질지 몰라도 요 아이를 기준으로 바뀌게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 아이를 통째로 차후에 딴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오른 버튼 그대로 Create Compound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쓰기는 더 편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냥 2개씩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카피한 다음에 3개 됐죠?
감싸고 있는 거 알아서 늘어났죠? 감싸고 있는 거 알아서 늘어났죠? 감싸고 있는 거 높이값 안 맞아요. 끝에 있는 거 버튼 눌러서 알아서 늘어나게끔 맞춰주셔야 돼요. 그때 거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끝에 거 실제로 내용이 뭐 작성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렇게 옮기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끝에 있는 두 개를 어, 요거를 이렇게 옮겨주시고 끝에 있는 두 개를 다른 쪽에 옮겨주시면 세 개는 필요 없죠. 두 개, 두 개, 두 개로 처리하시면 돼요. 컴포넌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차후에 바꾸기 편하게 쓰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요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바꿔주기만 하시면 사실은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그럼 안쪽에 들어가는 아이들 배치를 맞춰서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감싸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시 늘렸을 때 카운트 있으니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늘어나면 이렇게 3개씩 배치되는 걸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끝났습니다. 밑에 거 다시 끌고 와서 4개짜리 배치가 아니라 2개짜리 배치하는 거 가능하겠죠. 요거 로우 오토 레이아웃 들어있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감싸는 거 알아서 늘어나게끔 해놓고 자, 위에 거에서 2개 붙이고 나머지 2개 지우면 되고 툭툭 밑에 있는 거 2개에서 앞에 있는 거 2개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 2개씩 배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전체 감싸는 거 사이즈 맞춰서 768 맞춰놓고 레프트 라이트 이미 체크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거 없고 마찬가지 할 거 없네요. 더 이상 필요하다면 얘네들 약간 바깥쪽으로 배치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죠. 사이 간격 30인데 40이든 50이든 60이든 오토 레이아웃이 들어있거나 컴포넌트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다시 또 늘려봅니다. 됐죠? 만약에 같이 늘어나게 한다면 바꾸시면 되는 거죠. 또 밑에 거 붙일 건지 떨어뜨릴 건지 고민하시고 내용상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위, 얘는 좌우 되어 있는데요. 얘는 더 쉬워요. 왜? 지금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위에 세로 버튼을 딱 눌러서 세로 정렬 누르시면 해결이 돼요. 오토 레이아웃은 가로 정렬이니 세로 정렬이니 이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사진. 그럼 감싸고 있는 아이가 제대로 사이즈가 맞았는지만 확인하고 168. 자, 가운데 배치 빠졌네요. 그대로 배경 늘어나면 좋게 할 것 같으니까 레프트 라이트 체크. 감싸고 있는 아이 다 못 미쳤으니까 잘렸겠죠? 늘려서 안에 다 들어가게끔 배치.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늘렸을 때 된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좀 특이하게 하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넘기는 식으로 그러면 감싸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씩 보여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길게 가줘야겠죠. 넘치는 영역을 클립 일단 풀어주고요. 얘도 클립 풀어주겠습니다.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전체 감싸고 있는 아이는 큰 틀은 자, 부모 따라서 그냥 가긴 하겠지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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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내용들은 굳이 사이즈가 사실 다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첫 번 가운데 있는 아이 높이가 지금 현재 697이거든요. 자, 내용상을 보면 딱히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들어준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70, 70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럼 저는 위쪽에 있는 아이도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패딩 50, 50이죠. 똑같이 70에 70으로 맞추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이도 오토 레이아웃을 이거 만든 사람 되게 좋아하나봐요. 오토 레이아웃 안에 또 있어요. 자, 넣어서 끝에 패딩 영역을 70에 70 위아래 모두 70으로 바꿔줬더니 사이즈 됐네요. 짜게는 정말 잘 짠 케이스 같아요. 대신에 요 세 개를 배치한 아이가 로우 얘인데요. 자, 사이 간격이 좀 더 넓으면 좋겠죠. 그래서 쭉 넓혀줍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왜? 한 칸씩만 보여줄 거니까 제법 많이 늘려주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뭐 눈을 꺼준다던가 해서 넘치는 영역을 우리는 숨기겠다. 자, 컨테이너 얘는 센터가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를 맞춰서 틀에 맞게끔 그러면서 클립 가려줘야죠. 컨테이너에서 클립을 하든 큰 틀에서 클립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어쨌든 클립을 처리해서 가려주었고요. 옆으로 넘기게 하려면 좌우에 화살표가 있어야 알겠죠. 그러니 별도로 따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프레임 안에다가 틀을 만드시는 게 나을 테니까 별도로 바로 그릴 때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위에 거 선택하고 쓱 그리셔도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따로 바깥에다가 프레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쓱 드래그로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담으셔도 돼요. 아니면 잠궈 놓고 그리셔도 됩니다. 자,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지는 경우에는 잠그고 그리든 바깥에 그리고 가져오든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감싸고 해서 다시 버튼 영역하고
우리 코딩처럼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코딩처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름 편리하게 하나 짜고,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 왼쪽. 둘 모두 같은 사이즈면 좋겠죠. 그러니, 선택, Shift 컨트롤 선택하시면, 둘의 사이즈를 같이 변경하실 수 있어요. 60에 120 이런 식으로 전체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라이트 배치, 왼쪽에 있는 아이는 레프트 배치 하시면 양쪽 모두 알아서 맞춰지겠죠. 이때 전체적으로 제가 가운데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룹을 하시든 뭔가 처리를 해서 좌우 가운데를 만들어 놓으셔야 정확한 배치가 되겠죠. 뭐 그러고 나서 그룹 풀어도 상관없고요. 자, 이것 때문에 저는 그룹보다는 프레임으로 바꾸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요거는 next 전 프리브 그래서 각각의 아이콘 채워 넣으실 수 있겠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싸고 드래그. 어허, 안 따라오는군요. 아, 만들어 놓고 수정 안 해놨죠. 레프트 라이트. 다시 레프트 라이트 했는데 레프트 라이트 돼 있고 얘 왜 레프트 돼 있지? 라이트. 자, 레프트. 자, 수정했어요. 다시 됐네요. 1, 2, 1, 3 꽤 많은 부분까지 빈 공간이 생기긴 하지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저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삐직 이렇게 보이게 싶다 한다면 살짝 가져오시면 돼요. 보이게.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쓰면 피그마의 애니메이션을 배우시면 버튼 누를 때마다 넘어가는 모습들을 일부러 구현해서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부분, 자, 밑에 거는 요거 제 아이콘 안 넣어도 되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선택하고 오른 버튼 아이콘 바이 들어가서 레프트 하면 왼쪽 화살표 마음에 드는 거 그죠? 없나? 없군요. 아니 뭐 에로우 화살표니까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선택해서 적용.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면 직접 만드셔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형태를 적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네요. 이걸로 가야지. 그러면 로테이트 방향을 90도 임펄트 들어갔죠? 아이고, 왜 계속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는 오른쪽에 넣어서 배치하시고 하나는 배치하시고 네. 그래서 이쁘게 잘 쓰시면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색깔
겉에 거 빼고 안에 것만 적용하시면 되겠죠. 돌려야 되나요? 네. 좀 작긴 한데 작고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가운데 좀 몰아가지고 이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괜히 제가 건드려 가지고 됐습니다. 자, 아래 할게요. 자, 아래쪽의 경우는 일단 전체 감싸고 있는 아이가 768 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고야 아까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했더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네요. 자, 밑에 거 죄송합니다. 자, 내용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크죠? 자, 크니까 넘치는 거 클립 제거하고 자,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어떻게 할까라고 냈고 보면 백그라운드는 뭐 그대로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가로 배치되어 있는 아이 중에서 다시 위아래. 아이, 되게 복잡하게 해놨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 될까 싶은 형상이긴 한데, 오히려 얘는 또 안 했네. 하나군요. 아무튼,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엄청 크게 들어갈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좀 줄여도 될 것 같으니까, 폼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요거는 조금 맞춰 줄여주고, 더 줄일까요? 한 600 정도로 줄일게요. 이렇게. 자, 안에 있는 거를 줄이면 되긴 하지만, 그냥 틀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아이들에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니 하나를 사이즈를 각각 줄이겠습니다. 이걸 감싸고 있는 아이를 줄이면 전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잘려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아이들을 선택을 하시면 그대로 각각 두 개를 따로따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고 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프레임 끝에 있는 거 힛 눌러주면 줄어들죠.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줄일 수 있게끔 조절. 조금 더 줄일까요? 280. 그럼 감싸고 있는 아이는 자, 조금 더 키우든가 뭘 하든가 조절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아니면 600 해놓고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정렬을 다시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나머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라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위쪽에 보이네요. DIV로 되어 있는 거. 왜 DIV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에 들어있는 각각을 저는 가로값 똑같이 290으로 맞춰놓고 감싸고 있는 아이를 600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조금 잘려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박스가 제법 커서 생기는 문제니까 조절. 혹시나 다른 아이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이상이 없다 싶으시면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줄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줄어도 되는데 감싸고 있는 아이가 또 뭔가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650에 안쪽으로 또 뭔가 잡혀 있는 거. 뭔가 내용들이 제가 모르는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530 말고 좀 더 키우려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할 수 있게끔 그냥 되게 뭘 하는가 싶을 정도로 여기 오토 레이아웃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이 안에 600 정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다 줄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각각 하나씩 큰 틀 줄였고 요거 안에 있는 거 왼쪽 오른쪽 두 개 줄이면서 맞췄고 그 다음에 줄이면서 맞췄습니다. 290으로 맞춘 이유는 사이 간격을 여기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0, 290 둘이 합치면 580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사이 간격 20 더하면 600이니까 그 형상에 맞춰서 배치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들 모두 정리를 시켰고 감싸고 있는 큰 틀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서 650으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의 여유 두고 처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서 가장 큰 틀을 기준으로 이대로 늘어나게 만들 거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고 레프트 라이트 픽스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알아서 같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틀 말고 이건 이미 돼 있으니까 중간에 컨테이너를 제가 픽스드 고정으로 해서 레프트 라이트로 바꿨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안의 내용들을 맞추겠다라는 형상이 되니까 저는 고정의 바깥쪽으로 여유 공간을 가지고 따라가게끔 즉 부모에서 패딩 준 거랑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요 아이들을 같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것도 안에 내용 맞춘 거죠. 픽스 위드 필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맞춰서 처리 필 컨테이너로 바꾸고요. 안에 있는 아이 또 계속 쫓아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얘도 다시 필 픽스 위드 하면은 할 수 없으니까 필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도 맞춰서 또 가야 되네요. 야 이건 뭐 또 버튼은 그대로 갈 거고 중간에 내용만 따라가게끔 필 컨테이너 그랬더니 어라 여기에서 패딩이 들어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30으로 좀 더 줄일까요? 20으로 드디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값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아이템에 패딩이 왼쪽 오른쪽이 들어있어서 사이가 가려져 있었어요. 왜? 클립 컨텐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패딩을 좀 더 주고 무조건 20픽셀 정도 들어가게 해놓고 이 자체는 부모 따라서 이 간격 유지해서 그대로 늘어나게끔 안에 있는 요소들은 거기에 걸맞게 다른 거는 큰 문제 되지 않지만 중간에 있는 이 아이만큼은 그대로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게끔 다시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또 고정이 아니라 알아서 늘어나게끔 중간에 다른 프레임들도 고정이 아니라 알아서 채워서 늘어나게끔 그러면서 사이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똑같이 fill
똑같이 fill 넣어주면 자동으로 나머지도 채워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 실정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서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씩 거기에 맞춰서 채워서 수치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까다롭죠? 마찬가지. 또 위로 가서 얘인가요? 얘인가요? 위에 거네요. 요거 오토레이어 div로 써 있는 거 fill. fill은 자신의 부모에서 허락하는 범위까지 무조건 꽉 채우겠다. 100%예요. 안에 들어가는 얘도 알아서 채워라. 얘도 알아서 채워라. 퍼센테이지 주는 거예요. 대신에 사이값만 20픽셀 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주면 요 왼쪽에 있는 라인은 위드 100%에서 50% 빼기 뭐 20%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아니면 50%에서 40% 빼기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칼크 계산해서 쓴다거나 뭔가 처리해서 맞추게끔 한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겠죠. 자, 좀 복잡했습니다. 해서 결과 다시 올라가서 조정해 보면 큰 문제 없이 잘 드러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알기론 늘어났을 때 고정값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정량 늘어났을 때 거기서 늘어나지 말고 딱 고정시켜라. 요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가 했던 1440 기준에서 더 늘어날 때 배경만 늘어나고 멈추게끔 하는 이런 중간에 틀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아래.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768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시 768로 세팅해 놓고 밑에 있는 거. 자, 푸터죠. 자, 푸터는 위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라인 기준으로 밑으로 잘 배치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 레프트 라이트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작아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얘는 안에 꽉 차게 들어가 줘야겠죠? 센터가 아니라 요걸로 바꿔주면 돼요. 픽스드는 고정이고 얘는 부모 따라 갈 것인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뭐 이렇게 처리하는 아이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다시 안에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아니면 자식 따라가겠습니다. 처리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 걸 먼저 위치를 잡아놓고 처리하는 게 더 쉬운 게 보시면 귀찮아요, 뭔가가. 그래서 조절을 해야겠죠. 자, 저는 이거 왼쪽 오른쪽 배치는 굳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뺄래요. 괜히 로우 고추장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프레임을 잡아놓고 할게요. 로우가 아니라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오토 레이아웃이 아니라. 그럼 오른쪽에 프레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죠. 690 정도로. 자, 감싸고 있는 이 컨테이너에서 자리 잡아놓은 위치 자체가 굳이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없는데
1440 기준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내용들이 들어가서 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했어요. 자, 컨테이너에서도 패딩 위아래 날렸어요. 10픽셀 정도로. 건드릴 게 많네, 얘도. 그죠? 자, 프레임 그래서 채워놓고 위아래 뭐 채우시든지 고정값 하시든지. 자, 안에 있던 거 로우라고 써있던 거 제가 날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날리고 버튼만 따로 그냥 오른쪽에 배치하려고요. 얘는 정리해서 그냥 왼쪽에 배치하려고요. 충분하죠, 이것만 해도. 두 개 위아래 정렬, 위로 정렬하든 아래 하시든 가운데 하시든. 두 개. 그러면서 왼쪽에 정렬하는 아이는 픽스드로 레프트 고정하면 될 거고, 컨텐더스는 픽스드로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죠. 멀어져도 관계없는 아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감싸는 아이는 높이 맞춰서 처리할 거라면 눌러서 처리. 자, 픽스 스테이트로 되어 있군요. 뭐, 내용 보시고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마찬가지 위아래 이건 뭐 높이값 맞춰서 한 번 더 눌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리사이즈 핏이 조금 많이 눌러야 되는군요. 그래야지 원하시는 위치에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든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위치나 내용들을 자리 잡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뭐 제 거 만드는 것도 비슷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래서 어, 컨설팅 체크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영역은 그대로 두고 가로만 맞춰 놓고 안에 있는 아이들만 조리를 좀 해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다시 했고요. 전체 있는 아이는 690픽셀 기준으로 맞춰서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내용은 알아서 좌우로 맞춰지게끔 늘어나게 조정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다시 들어가서 채우는 걸로. 자, 오토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설정이. 그래서 하나는 right, 또 하나는 left. 까다롭죠? 이때 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조정.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군요.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 위에 혹시나 늘렸을 때 따라오는 아이가 있는지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 아까 체크할 때 여기 컨스트레인즈를 체크할 때 탑이 아니라 다른 걸 체크를 해 놓잖아요. 아래쪽이나 위아래 같이 체크해 놓잖아요. 그럼 위아래 조정하면 같이 늘어나요. 같이 따라오거나. 그래서 그냥 저는 위로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늘려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싫어요. 난 이거 그냥 무조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가운데 배치하시면 돼요. 오른쪽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가운데 있네요. 그럼 똑같이 가운데 할까요? 예. 그냥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센터. 레프트 라이트 였잖아요. 안에 세팅 다 해놓고. 센터로 감싸는 걸 그냥 만들어 놨더니 가운데. 끝. 왜? 배경 색깔이 똑같으니까
할 게 없죠. 이 부분 양이 좀 많았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컴퍼니 할 게 많죠. 자, 타블렛 모드로 넘어오면은요, 이런 주소나 내용들을 사실상은 꼭 쓰지 않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모드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꼭 쓰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지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지우지 마시고 눈만 꺼서 숨기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끝나는 거고,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는 사이즈 맞춰서 조절. 자, 카피라이트는 가운데 할 것인지 레프트 라이트 할 것인지 저는 그냥 센터 할 거고요. 안에 들어간 아이들을 에서도 양쪽 그냥 딱 맞게 배치. 패딩 당연히 필요 없겠죠. 좌우는 안에 로우 되어 있는 거 213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줄여서. 이거 만드신 분은 이 사이를 무조건 간격을 줘서 배치를 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프레임 셀렉션을 바꿔놓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는 왼쪽 정렬, 하나 오른쪽 정렬을 그냥 맞추시는 게 차라리 더 작업하기도 쉬워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키프레임에서 차라리 처리하거나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들어가죠. 굳이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그냥 갔으니까 센터 기준으로 최대해 놓고 늘리면 가운데 유지. 그럼 가운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끌어올려 주시면 되죠. 끌어올려 주는데 대신에 여기 사이가 너무 구분감이 없어서 좀 이상하니까 약간의 선 하나 정도는 추가할 수는 있겠죠. 자, 내용도 마찬가지. 뭐 기본적인 내용 프라이머로 갈까요? 하고 선 넣고 내용 넣고. 자, 카피라이트 뭐가 좀 잘려 보이는데 잘려 보이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더 확인해서 프레임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빛값 조금 더 올려서. 자,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모두 다시 한 번 더 배치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한 번 늘린 거 다시 어떻게 줄이나요? 전체 잡고 끝에 거 띵. 안 줄어드네. 아, 얘가 안 줄어들군요. 줄은 만큼 전체 픽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68 사이즈까지 만들었어요. 당연히 원래는 320까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자,
혹시나 이렇게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었다면 컨트롤 C가 아니라요. 컨트롤 X로 따로 빼실 수 있어요. 위에 페이지에서 저는 컴포넌트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방금 전에 만든 얘를 컨트롤 X, X로 뜯어서 붙여 넣으시면 이 컴포넌트 틀까지 그대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시면 카피본만 가져와요. 원본이 아니라 카피본을 가져오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원본이 여기 있어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컨트롤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320 일단 할게요. 안 하고, 그럼 이렇게 다 짠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직접 하나하나 잡고서는 내가 어떻게 바꿀 거야, 이렇게 조정하는 건 처음에 작업하면서 분위기 보고 확인하려고 한 거고, 이제 플러그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필요한 플러그인 찾아올게요. 자, 맨 위에 집 그림 눌렀고요. 여러분의 계정의 커뮤니티 에서 검색합니다. 반응형 레스폰시브 RESPONSIVE 파일이 아니라 플러그인으로, 자, 플러그인으로 레스폰시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레스폰시브라고 써있는 아이들이 존재해요. 몇 개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오토 레스폰시브가 있고요. 제가 설치했던 건 일단은 요거 레스폰시브 요거 하나네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도 있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유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게 무료였죠, 아마? 요걸로 설치하세요. 자, 저도 요걸로 할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가격 비싸요. 만 얼마인가? 무료가 있었는데 돈 아까워요. 자, 그래서 쓰는 방법, 여기서 오른 버튼 플러그인 보면 리스폰시브 여기 있죠? 눌러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나 생겨요. 인풋 프레임즈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프레임을 전부 다 선택해서 이렇게, 오잉? 잠깐, 저도 이거 잘, 여기 플러스네요. 이렇게 누르면 왼쪽에 선택했던 프레임을 쏙 하고 다 담아요. 여기 코딩 보면 768에서 1279, 1280에서 1439, 1440에서 1919, 1920 돼 있죠? 사실은 1440에서 1920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변형된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밑으로는 현재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쿼리 코딩이에요. 맨 마지막 거는 빼고 요거 없애고 민으로 걸고 끝. 자, 레스폰시브 프레임을 어디다 처리할 거니? 플레이 누르면 어디단가 담아줘야겠죠. 자, 노 프레임 선택이 안 됐대요. 프레임 하나를 그리래요. 자, 얼마나 그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렸습니다. 플레이 요거 버튼 쿡 담았습니다. 사이즈 조정하시면 알아서 자료가 변합니다. 이렇게요. 768 밑으로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요 레스폰시브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도 똑같아요. 같은 기능인데 이제 위에다 수치를 체크를 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냥 아깝다는 얘기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아까우니까 더 잘 써먹어야겠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이즈 변경하면 여기 어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을 짤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직접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네, 파악하기 되게 좋아요. 위에도 뜨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여기 끝에 있는 320짜리도 꼭 만들어서 디자인하시고 이곳에 포함시켜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